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강좌에 이어서 스탑워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UI를 꾸미는 거와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에 코딩하는 거를 하나의 강좌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UI를 꾸미는 거와 그 다음에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에 코딩하는 거를 분리를 시켜서 2차례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워치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기능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프로젝트 파일로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main.vi에 꾸몄었죠. 근데 이번에 실습을 할 때 이제 모든 그 코드 부분을 다 제로 베이스에서 코딩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서브 VI는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활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 메인 VI에서 실제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함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탑워치 프로그램에서는 저는 이제 메인 VI는 표준 상태 머신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뭐 솔직히 스탑워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기능이 간단하기 때문에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제 좀 더 깔끔하게 구현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지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어떤 변수들을 다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동작을 하고, 동작을 다 하다가 종료할 때는 이제 뭔가 그 어떤 컨디션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아무리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초기화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할 때 뭔가 정리해주게 있으면 정리해주고, 이렇게 3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컨트롤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제 사용자 컨트롤을 만드는데 속성은 타입 정의 속성을 만들었고요. 파일 이름은 상태.ctl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초기화, 동작, 종료 3가지 상태를 유지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VI에서 표준 상태 머신 구조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서브 VI에 이제 2개의 이제 서브 VI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브 이제 프레픽스로는 이제 서브 언더바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Time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는 인테저 32빗의 데이터 2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prev 데이터인데, 이거는 현재의 데이터고 이거는 이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스탑워치를 사용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0초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간에 스타트했다가 스탑을 하게 되면은 그 스탑한 시점의 값이 이제 이전 값이 되겠고요.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현재 값과 이전 값을 더해가지고 이제 또 그 스탑워치의 시간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력은 데이터와 프리비어스 데이터 2개를 받게 해놨고요. 출력으로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문자의 인디케이터가 나갑니다. 자, 코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심플하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사용했는데 100으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이따 이제 이 뒷페이지에서 보시겠지만 실제 스탑워치 시간을 측정하는 루프가 10ms 기다림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ms에다가 또 100을 곱하게 되면 이제 1000ms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 1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를 이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결국은 이제 그 초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 정보를 받아서 여기 이제 문자열 카테고리에 보면은 이제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바꾼 다음에 체크랭스, 여기 보면 서브 체크랭스.v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입력으로 데이터를 문자열 컨트롤을 통해서 문자열 데이터를 받았을 때 문자열의 길이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가 랭스가 2냐, 2면은 그냥 원래 값을 입력으로 받은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요. 2가 아닌 경우에는 이 위에 자리에다가 0이라고 하는 문자를 붙여서 2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체크랭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계산돼서 나온 값이 한 자리 숫자면은 윗자리에다가 0을 붙여서 2자리로 만들어 주겠다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시 이 몫을 60으로 나눈다는 거는 이제 분을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 값을 60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거는 C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분초 해서 나타내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미리 만들어진 VI를 사용을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메인 VI의 이제 어떤 코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련된 쪽을 이렇게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불리형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를 추가하고 그 관련된 코드를 구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이 랩이라고 하는 버튼이나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불리형 컨트롤을 눌렀을 때 어떤 이벤트를 처리할 것인지 이 사용자 이벤트를 여기 꾸밀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메인 루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상태 버싱 디자인 패턴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고 초기 상태, 이제 초기화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이 케이스 구조에서 이제 초기화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자, 초기화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필요한 어떤 변수들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토탈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이 값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 값과 현재 값을 더해서 다시 토탈 타임이라고 하는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탑워치의 시간을 계산할 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0으로 초기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스탑워치의 실제 메인 시간을 표시하는 그 인디케이터죠. 거기에다 초기 값은 0, C분초에 그 다음에 그 미리세컨 단위도 다 두 자리로 표현하는데 다 0을 이제 초기화해 주는 거고요. 랩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누르는 시점에서의 시간을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계속 누적해 주는 값인데, 처음에는 빈 문자열로 시작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작할 때는 스타트 버튼은 이 그 보이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실제 버튼을 클릭할 수 있게 이네이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초기 값은 거짓이고요. 근데 스탑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엑시트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불리형 컨트롤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처음에는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초기화가 끝나고 나면은 넥스트 상태로는 동작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작으로 가서 동작에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되냐면 스타트 값이 참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값이 참이면 다음과 같은 또 화일 루프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스탑워치 시간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 동작을 하게 되겠는데, 이 기다림 함수로 10ms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ms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이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이제 current time이라고 이제 제가 그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이 값과 그 다음에 total time이라고 하는 값,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 get time이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문자열 인디케이터 타임의 결국 C분초 값이 표시가 됩니다. get time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앞서 설명드린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값 자체가 이 10ms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게 곱하기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초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이 스탑 버튼을 이제 스탑 버튼 값이 참여되면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왔을 때는 이 스타트 버튼 값은 거짓으로 해줍니다. 근데 스탑이 참여되면은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와서 이 동작 상태에서는 이제 엑시트 물음표의 값이 참이냐 거짓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면은 동작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요. 엑시트 물음표 값이 참이 되면 이제 종료 상태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종료 상태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결국 결국 이 메인 루프의 정지 조건이 참이 돼서 그냥 메인 루프가 정지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지하기 전에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은 거짓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초기화 루틴에서 이거를 거짓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서 이 엑시트 물음표를 굳이 거짓으로 다시 설정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없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루프의 표준 상태 머신 코드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를 보시게 되면은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스타트 버튼은 비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탑 버튼은 이네이블 활성화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때 토탈 타임이라고 하는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 인디케이터 값하고 현재 값 커런트 타임 값 커런트 타임은 여기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 동작 커런트 타임하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토탈 타임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자,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커런트 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화 루틴에서 한번 0으로 초기화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토탈 타임으로 인가해주고요. 그러면 스타트가 참이 됐기 때문에 이 동작 부분에서 이 케이스 안에 이 while 루프가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토탈 타임 값은 이 값이 여기에서 구한 값이 인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값하고 현재 시간하고 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두 개를 더해서 이 타임이라고 하는 값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스타트 버튼하고 반대로 이제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스타트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스탑 버튼은 비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 버튼이라든가 이니셜라이즈 버튼을 눌렀을 때도 보면 이니셜라이즈 버튼을 누르게 됐다 그러면은 이 값이 참이면은 이렇게 타임 인디케이터 값을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랩 타임도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니셜라이즈 값이 거짓이고 랩 값이 값이 변경이 됐다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이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랩 타임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버튼을 누르는 시점의 이 타임 값 이 두 개를 이제 문자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랩 타임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 랩 타임의 스크롤바 수직 스크롤바의 위치 정보를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의 의미는 뭐냐면 2의 32승의 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이벤트 처리 루프에서는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스탑 버튼 눌렀을 때, 랩 버튼, 이니셜라이즈 버튼 눌렀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걸 구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루프에서는 표준 상태 머신으로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띄워놨고요. 자, 여기서 일단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전 시간에는 UI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코드는 이렇게 되겠고 이제 제가 임의로 이렇게 3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 토탈 타임, 커런트 타임, 엑시트 이 3개는 미리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브 VI를 만들어 놓은 거는 따로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getTime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은 1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드가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체크 랭스도 보시면은 입력의 문자열의 길이를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이다 여기서 보면 1이다 그러면은 01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이다 그러면은 원래 값 그대로 나가는 거고요.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컨트롤 같은 경우도 속성은 타입병이 속성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초기화 동작 종료 3가지 상태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에다가 이제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론 설명을 좀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일단 while 루프 메인 루프 while 루프를 하나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겠고요. 조금 여유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서브 다이어그램 보이게 한 다음에 메인 루프라고 하겠고요. 자, 메인 루프 쪽에는 일단 shift 레지스터 하나 만들 겁니다. 테두리에. 그 다음에 이 사용자 컨트롤 가져온 다음에 처음 시작은 자, 초기화 상태부터 시작하겠다고 제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구조 하나 만들고
자, 근데 케이스 구조에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시게 되면 항상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오는데 테두리 선택하시고 나면 테두리 선택하시고 나서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선언이 되고요. 자, 이 초기화 과정에서는 자, 프로그램 변수들 초기화한 다음에 넥스트 상태로는 동작 상태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 while loop의 정지 조건도 자, 상수를 만들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초기화를 할 텐데요. 토탈 타임에 대한 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세개로 변경한 다음에 생성에 상수 0으로 하겠고요. 자, 커런트 타임도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생성 프로퍼티 노드 값 한 다음에, 자, 뭐 지금 이런 초기화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이 에라 클러스터로 이렇게 실행 순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코드를 이제 리더빌리티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 값도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그때 이제 실습할 때 UI만 꾸밀 때는 여기서 초기화를 해줬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오겠고요. 자, 가져오겠고, 다음으로는 이 엑시트 버튼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초기화하게 되면은 이따 나중에는 초기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거짓으로 생성에 상수를 해서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타트 버튼에 대해서 자, 보이기. 자, 생성 프로퍼티 노드에 여기 보면은 비활성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활성화를 할지 말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생성에 상수를 하나 만드시면은 enable. 이거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겠고요. 자, 이거를 조금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그 다음에 스탑도 마찬가지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비활성화에 대해서 스탑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할 때는 비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게 되면 비활성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로 표시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는 이렇게 얼라인을 좀 맞춰주면 좀 더 깔끔해 보이겠죠. 자, 초기화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더 위로 올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상태를 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상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동작 상태에서는 일단 자, 보시겠습니다. 동작에서는 스타트 버튼이 참이면 자, 스타트 버튼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요. 스타트 버튼이 참이면 자, 그때 이제 스탑워치 값을 이제 업데이트 해줄 텐데요. 자, 참이다. 그러면 참인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루프를 또 내부적으로 화일 루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운영하겠고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하고 그 다음에 토탈 타임 값,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에서 토탈 타임 값하고 이 값,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근데 커런트 타임으로 제가 업데이트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커런트 타임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브에 만들어 놓은 거 getTime의 입력으로 자, 데이터 현재 시간과 그 다음에 토탈 시간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토탈 시간의 의미는 보면은 스탑워치가 스타트 버튼이 0초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트를 했다가 스탑을 하게 되면 스탑하는 시점에 그 시간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그 정지됐을 때 시간부터 다시 이제 시간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토탈 시간을 구해서 입력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현재 시간과 토탈 시간을 더해가지고 이 타임 값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 타임 인디케이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while loop의 안에 타이밍 함수는 기다림 함수로 해서 10ms를 주겠습니다. 자, 10ms 기다림 함수를 선언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의 정지 조건은 이제 스탑 버튼 값이 참이면 정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값을 이용을 해서
스탑 버튼이 자 참이냐. 자 근데 보면은 이 스탑 버튼에 대해서 자 기계적 동작을 보겠습니다. 아 놓을 때 스위치로 돼 있네요. 자 스탑 버튼이 참이면 자 정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예, 아래쪽으로 내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상태 머신에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테이트를 처리하는 조건을 이제 따지는 건데요. 근데 비교 함수의 선택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 엑시트 값, 엑시트 물음표 값을 하나의 로컬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읽기로 변경한 다음에 이 값이 엑시트 버튼 값이 참인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이면 자 다음 상태는 자 종료 상태로 가는 거고요. 참이 아니면 동작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을 좀 맞춰주겠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자 코드를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보면은 자 이 부분도 얼라인을 맞춘 다음에 조금 더 당기겠고요. 자 컴팩트하게 좀 코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더 올려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 부분 자 해주겠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자 상태에 자 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몬이라고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몬이라고 하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엑시트 물음표 값이 이제 참이 되면은 이제 종료 상태로 가겠죠. 그러면 종료 상태에서 하는 거는 자 상수 종료 상태를 유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정지 조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 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 엑시트 물음표 값을 여기서 거짓으로 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할 때 그냥 종료하면은 좀 뭐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 상자 해가지고 단일 버튼 대화 상자 이용해서 뭐 생성의 상수에서 뭐 have a nice day 뭐 요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루프에 대한 구현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이벤트 부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사용자 이벤트 부분에서는 일단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등록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추가하겠고요. 자 관련 이벤트에 스타트 버튼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여기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자 초기화 이 부분 좀 가져올게요. 이 두 개의 값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타트 버튼은 반대로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스탑 버튼은 활성화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아까 토탈 타임을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자 동작할 때 보면 이 커런트 타임 지금 보시면은 자 이 커런트 타임하고 토탈 타임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커런트 타임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하고 그 다음에 토탈 타임의 값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서 토탈 타임으로 넣어줍니다. 자 숫자형에서 더하기 한 다음에 자
자, 더해서 토탈 타임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스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케이스 구제에 넣어주시고요. 정지 조건은 거짓을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초기화 루틴에서 이 두 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자, 스타트는 enable하고 스탑은 disable 하는 거죠.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랩하고 이니셜라이즈 버튼 눌렀을 때도 한번 처리할게요. 자,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 케이스에 두 가지 어떤 이벤트를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니셜라이즈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자, 이벤트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랩 값이 변경됐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케이스로 들어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가져오신 다음에 자, 이니셜라이즈 값을 따라 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자, 생성에 상수하고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이니셜라이즈 값이 참이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화할 때는 이 타임 값도 보면은 여기 초기화 루틴 요거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랩타임이죠. 랩타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 자, 얘도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의 상수. 보니까 이제 이것도 이 부분에 이 초기화 루틴에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버튼은 거짓이고 랩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랩타임 값을 업데이트 해주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 랩타임 값하고 정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문자열 함수 카테고리 가보시면 문자열 연결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자, 기존 값에다가 그 타임 값, 여기 동작상의 이 타임 값,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 타임 값하고 타임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캐리지 리턴 함수를 추가해줍니다. 라인 아니면 또 뭐 라인 피드 상수. 자, 이걸 사용해도 되고 뭐 라인 피드 상수를 쓰셔도 돼요. 자, 캐리지 리턴을 쓰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하겠고요. 이 값을 랩타임에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랩타임에 이제 어떤 값이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이제 수직 스크롤바가 특별하게 이제 속성을 주지 않게 되면은 위쪽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 값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최신 값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랩타임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텍스트에 스크롤 위치라는 그 프로퍼티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 헬프에 가보시면은 입력 값의 범위가 보면은 부 없는 롱이죠. 그러면 2에 32bit입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2에 32승 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값을 생성에 상수에서 이렇게 자, 복사가 안 되네요. 컨트롤 C. 예, 이렇게 복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엑시트 버튼에 대한 게, 엑시트 버튼 같은 거 여기다 해줘야 되죠. 패널 닫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엑시트 버튼 값을 여기서, 자, 생성에 상수에서 여기서 참을 해주게 되겠죠. 참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 아래 메인 루프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종료 상태로 처리가 되고 여기서 종료가 되겠죠. 한번 지금 이제 코드는 다 완성이 됐거든요. 지금 중간중간에 동작 확인을 안 하면서 이제 코딩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동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아래 메인 루프 같은 경우에도 그 기다림 함수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되죠. 이거 들어가지 않으면은 CPU 버든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기다림 함수 10ms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변수들이 초기화가 됐어요. 자, 토탈 타임 0, 커런트 타임 0, 그 다음에 엑시트 버튼도 거짓, 그 다음에 타임 정보 다 0으로 됐고 랩 타임 다 초기화 됐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은 enable, 스탑 버튼은 disable 돼 있죠. 비활성화 돼 있죠. 그 다음에 동작 상태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작 상태에서는 이 스타트 값이 아직 거짓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작 상태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자, 스타트 값을 눌러볼게요. 자, 누르게 되면은 이 화일 루프가 지금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런트 타임이 계속 10ms 주기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임 값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때 보면은 이 스타트 값을 누르게 되면은 스타트 버튼은 비활성화가 되고 스탑은 이네이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스탑을 눌러볼게요. 자, 스탑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스타트 눌러볼게요. 아, 지금 보니까 스탑 값을 자, 일단 나가겠고요. 지금까지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늘리고 이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면 여기서 자, 스타트 프로퍼티 노드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값으로 하시고 자, 이 화일 루프 빠져나온 다음에 자, 생성의 스타트 버튼을 제가 거짓으로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프로퍼티 노드 복사하신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스타 값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스타트하고 스탑, 스타트하고 스탑 됐죠? 예.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코드를 다 짜고 나서 이렇게 동작을 확인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발하면서 동작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타트 상태에서 자, 랩을 눌러볼게요. 자, 누를 때마다 그 누르는 시점에 스탑워치 시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해주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랩을 눌렀을 때 이 그 스크롤 위치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니셜라이즈 이닛 버튼 누르게 되면은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자, 스탑 누르고 초기화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작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I는 이 정도만 보이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타워치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 시키고 나서 자, 스타트 누르게 되면은 스타워치 시간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랩을 누르게 되면은 그 누르는 시점에 스타워치 시간 정보를 계속 이 랩 타임 문자의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14, 뭐 17. 자, 근데 이니셜 누르게 되면 이 랩 타임이 다 클리어가 되는 거고요. 자, 스탑을 누르게 되면 멈추게 되겠고 다시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자, 그때 그 이후부터 시간이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탑을 한 상태에서 이니셜 누르시게 되면 다 스탑워치 시간이 초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스탑워치 프로그램을 실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딩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